안녕하세요. YC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용길의 물상법 진행을 맡은 함현민입니다. 오늘은 오행의 성정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실 텐데요. 명리를 알기 쉽게 강의하실 김용길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오행에 따른 성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은 우리가 목화토금수가 있죠. 목화토금수가 있는데 목은 한 가지로 곱게 올라가는 거 또는 동량지제의 교육, 젊음과 푸르름, 그 다음에 어짐, 베푸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목이 없는 분들은 사주에 오행 중에 목이 없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젊은 나이에도 옷을 보면 좀 노숙하게 입어요. 왜냐? 목이라는 건 청춘을 말하고 푸르름이에요. 그래서 이 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동량지제 교육이고 그다음에 젊음, 푸르름, 그다음에 제가 베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이라고 설명했잖아요. 목의 대명사가. 자, 그다음에 화는 대명사가 예예요. 예이라는 것은 차례와 질서와 순서를 지키는 것을 말해요. 그다음에 이 화가 있잖아요. 그 순간 판단력이 좋아요. 순간 판단력이 빨라요. 그다음에 화는 우리가 밝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밝음과 웃음을 이제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 화라는 것은 예의고 그다음에 차례와 질서와 순서를 지키는 것이고 밝음과 웃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토는 중용지도로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길러내는 것, 믿음과 신을 의미해요. 자, 토라는 것은 땅이잖아요. 자, 하늘에서 비가 내리곤 눈이 내리곤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땅으로 다 스며들어요. 그렇죠? 다 썩고 다 사가서 땅으로 스며들죠. 그래서 땅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받아들여요. 우리 어머니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땅은 우리가 중용지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믿을 신자 신을 말해요. 신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원국에 토가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 종교를 지니고 살아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종교를 종교를 지니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토는 믿을 신자다. 자, 그 다음에 금이라는 것은 칼이잖아요. 칼 맺고 끊는 거 날카로움. 그죠? 그 다음에 금은 단단하죠. 단단하니까 숨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뜻에 숨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질 않아요. 금의 대명사가. 그래서 금은 의를 말해요. 의를 말하고 그 다음에 냉철함.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지 않는 것. 금은 그렇게 말해요. 자, 이제 수는 우리 단산 선생님도 수일간이고 그렇죠? 수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물이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건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것은 순리를 말해요. 겸손함을 말해요. 그다음에 물은 이렇게 흘러가다가 바위 같은 장애물이 있잖아요. 그럼 옆으로 삐게 흘러가요. 이게 유연성을 의미하죠. 시냇물이 강물이 되고 강물이 바닷물이 되듯이 꾸준하게 흘러가요. 그래서 인내를 말해요. 인내를. 그래서 물의 대명사는 제가 말한 대로 겸손, 유연성, 인내 또는 친화력. 물을 어디든지 스며들어요. 그래서 수가 강한 사람들은 친화력이 뛰어나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목화토금수를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가질 수는 없는 거죠. 없죠. 그렇죠. 뭔가 많거나 적거나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모자르면 채우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정을 보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볼게요. 자, 성정을 오행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자, 목이 부족하다. 목은 제가 동량지제 교육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목이 사주에 없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배우고 익혀요. 오랫동안. 오랫동안 배우고 익히고 그것이 즐거워요. 목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물론 배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목이 없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배우고 익히는데 그 학문의 결실을 맺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원래 없으니까. 원래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만약에 강사가 되잖아요. 강사가 되거나 그러면 선생이 되면 제도권의 선생이 되기가 어려워요. 대학 교수라든가 이런 거 되기 어렵고 제야의 선생, 제야의 학문 그런 걸 주로 가르쳐요. 뭐 학원 선생님은 저 같은 사람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물론 저도 학교에서 강의를 했지만 어쨌든 이 목이라는 것이 그런 성질을 띠고요. 자, 그다음에 화가 부족하잖아요. 화는 제가 밝음,
그다음에 웃음 이런 걸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화가 없는 사람들은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여기다가. 잠을 자면서도 웃는 것이 좋다. 오직하면 자면서도 웃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가 없는 분들은 항상 웃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왜 잠을 자면서? 그러니까는 잠을 자면서도 웃는다는 얘기는 본인이 밤에 혼자서 있어도 웃을 정도로 습관을 기르라 그 얘기죠. 왜냐하면 본인은 웃는다고 웃어도 남들이 볼 때는 그 웃음이 크지가 않아요. 본인은 밝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사회생활은 내가 나를 본인이 자신을 이렇게 뭐랄까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주위의 사람들이 저 사람 어때 그러 판단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가 없는 사람들은 본인이 굉장히 제가 화는 뭐라 했어요. 밝음, 차려지서 순서라고 그랬잖아요. 잘 지키는 것처럼 본인이 생각해도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안 봐요. 자, 그다음에 토가 부족하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종교를 지니고 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참 좋아요. 토가 부족한 분들은 종교를 하나씩 지니고 살면 참 좋습니다. 그다음에 금이 부족하잖아요. 금이. 자, 금은 기초를 하면서 금은 챙챙챙챙 칼은 부딪히면 소리가 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금은 소리를 말해요. 그래서 금이 부족한 분들은 책을 읽어도 소리 내서 읽어. 책을 읽어도. 그냥 우리가 책을 보면 이렇게 눈으로 읽는 분이 있고 입으로 같이 읽는 분이 있잖아요. 기왕이면 소리 내서 읽는 게 좋고. 오죽하면 제가 일주일에 2번 이상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라고 그랬어요. 막 소리를 지르고. 금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없는 거를 좀 채워라. 그다음에 수가 부족하잖아요. 이 수는 참 문제예요. 수가 부족하면은 자 보세요. 우리나라를 건너서 해외를 가면 꼭 오직하면 해외 바다 건너예요. 그렇죠? 외국이 해외잖아요. 바다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잖아 해수 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건너 해외를 지나가면은 없는 수가 보충이 되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수가 없는 분들은 해외에서 살아가거나 제가 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물은 시냇물이 강물로 흐르고 강물이 바다로 가고 침묵과 인내를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침묵을 지니고 살아가라 그랬는데 그거보다는 물이 없는 분들은 해에서 살아가면 좋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기타로 우리가 이제 그 간목, 간목, 경금, 병화.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보통 요거를 우리가 리더라고 그래. 리더. 간목일간이나 경금일간이나 병화일간들이 리더력이 강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간목은 내가 뭐라 했어요? 큰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경금은 큰 칼이고 병화는 태양이니까 천상천하 유화독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남을 이끌거나 통솔하는 기질이 강해요.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다른 오행들은 을목이라든가 신금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임수라든가 그럼 이런 사람들은 사장이 없고 회장이 없고 리더가 없나요? 아니 있어요. 있는데 이런 분들은 원국의 관의 유무에 따라 달라져요. 관. 근데 이것은 관의 유무보다는 원래 원칙적으로 리더적인 성향을 타고나고 나머지 일간들은 관의 유무에 따라 가지고 어떤 리더가 되거나 안 되거나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보세요. 관이라는 것은 나를 통제하는 거잖아요. 자아 통제력이에요. 자아 통제력. 그다음에 책임감을 의미해요. 책임감을. 그래서 자기 원국에서 관이 깔끔하게 투철한 사람들은 자아 통제라고 하고 책임감이 강해요. 그러면서 또 이 관이라는 것은 어떤 질서래요. 어떤 규범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에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사주에 관이 깔끔하고 뚜렷한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면 꼭 원리 원칙대로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너무 지나치면 또 너무 또 갑갑하잖아요. 답답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관의 유무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관을 뭐라 보시면 되냐면 책임감이다. 자아 통제력이다. 규범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상에 뭐든지 지나치면 좋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관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저 사람 유도리가 없어. 꽉 막혔어.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고. 그럼 관이 없으면 세상에 무서운 게 없는 거죠. 관이 없으면. 그렇죠. 그러면은 관이 없다는 얘기는 자아 통제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이 없으신 분들 스스로 통제하려고 애를 쓰고 사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양간하고 음간이로 나눌 수 있어요. 양간하고 음간이로 나눌 수 있는데 양간이라는 것은 양이잖아요.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크고 큼직큼직하고 뭐 이런 걸 잘하고 음간은 세밀한 걸 잘해요. 그 모든 동전에 제가 양면이라고 그랬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큼직큼직하게 잘 자르고 시원시원하게 잘해야 하는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고 예. 때에 따라서는 어떻게 한다? 세밀하고 아주 자세하게 일을 해줄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죠. 예. 그래서 각자 할 수 있는 목이 다른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재간에 묶인 게 있잖아요. 예. 만약에 정화일간이 예. 임수에 묶였다. 예. 요거는 관에 묶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는 병화일간이 예. 신금에 묶였다. 예. 요건 재에 묶인 거잖아요. 예. 묶였다는 건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제약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국이 자기가 일간이 묶여 있다는 얘기는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행에서 화가 부족하면 잠을 자면서도 웃는 것이 좋다라는 말이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부부의 인연을 맺으면 재물의 고통을 받는 명주에 대해 풀이를 계속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지금까지 사주를 제가 이제 명조로 우리 공부를 많이 하면서 대개 보면 재물이 큰 명조, 결혼만 하면 재물에서 편안한 명조 이런 명조가 주로 나왔는데 세상에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부부 인연을 맺으면 재물의 고통을 받는 명조도 있어요. 네.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보도록 할게요. 예. 이 사주를 가만히 보니까 수는 재물이잖아요. 예. 재물이 없는 사주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무재사주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예. 무재사주다. 정원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꽃나무 심은다고 그랬잖아요. 예. 꽃나무 심어서 꽃이 피면 집안이 아름다워지잖아요. 예. 그러려면 기토에 나무가 심어져 있어야 되죠. 예. 그다음에 나무가 자라려면 적당한 물과 햇빛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 나무를 꽃나무를 전지가위로 다듬어 줄 경우 예. 효용 가치를 발휘한다라고 제가 이 정원에 대해 설명드렸어요. 예. 그럼 이 정원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셨어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관은 본인한테 남자죠. 남자. 예.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기토는 원래 정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정원은 한정된 땅이란 말이에요. 예. 거기에 간목이라는 큰 나무가 심어져 있는 형국이죠. 예. 그렇죠? 예. 자, 근데 간목이 몇 그루예요 지금? 두 그룹. 두 그루죠. 그러면 이 간목 때문에 이 기토 입장에서는 간목이 두 개 심어서 우리가 뭐라 했어요? 갑갑하다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예. 간목이 하나만 있어도 각기압을 해도 본인이 묶여서 각갑압을 느끼는데 큰 거목이 둘이야. 그러면 이 기토가 간목을 감당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이 간목은 관이니까 관은 남자도 되고 사회적인 어떤 자기가 활동하는 것도 되죠. 직업도 되죠. 예. 자, 근데 원국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이 없어요. 이게 이제 더 심각한 문제죠. 예. 자, 물은 재물이에요. 예. 근데 물이 없어요, 원국에. 예. 그러면 이 간목이라는 것은 내가 만약 결혼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간목이 심어진 거예요, 이렇게. 예. 그렇죠? 예. 이 간목이 두 개면 선생님 이 저번 때 이론을 공부할 때 보니까 이게 두 개면 합이 잘 안 된다고 설명했잖아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죠. 예. 그러나 이 사람 실제로 결혼해서 남자하고 산다고 그러면 합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럼 합이 확실히 돼 있는 거예요. 어. 실제로 결혼하면은 예. 자, 그러면 이 간목이라는 나무를 기르려면 을목도 아니에요. 을목도 아니야. 을목은 작은 물만 있어서 자라요. 예. 근데 간목은 많은 물을 필요로 하죠. 예. 자, 그러면 물이라는 건 돈이야. 예. 이 사람이 돈을 벌면 이 간목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 수라는 게 생기면 생기는 족족 빨아먹겠어요. 생기는 족족 바람. 생기는 족족이 간목이 먹어야지. 왜 자기가 살라고 그러니까. 예. 그러면 간목이 물을 먹으면은 간목은 커야 안 커요? 크죠? 크죠. 크면은 기토를 더 파괴시키는 거죠. 예. 다시 말해서 이 간목은 이 기토라는 사람이 수라는 돈이 생기면 간목이 다 물을 먹고 자라면서 기토를 파괴하는 거야. 그러면 이 기토란 여자 입장에서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죠. 못 살아. 네. 그래서 둘이 한번 결혼했다가 연상의 간목하고 헤어졌어. 그렇죠? 네. 헤어져가지고 나중에 연하고 결혼을 했어. 그러나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왜? 이 간목이나 이 간목이나 이 노술 똑같은 거야. 우리가 똑같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배우자가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또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예. 어떤 남자가 있어. 이 남자가 이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 그러면 결혼했잖아요. 예. 근데 결혼해서 보니까 원국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간목이 자라요, 못 자라요? 못 자라죠. 그러면 이 여자랑 결혼한 남자는 무기력해져요.
아, 참 어렵죠. 자, 뭐냐면 어떤 남자든지 이 명조의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남자가 무기력해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직장도 잘 다니고 성실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사업한다고 그러고 장사한다고 그러고 직장 때려치고 사업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결국은 여자가 나가서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거야. 그렇죠? 근데 여자가 나가서 기토 여자가 나가서 돈을 벌면 그 돈이란 건 물이잖아요. 그 물을 간목이 또 다 빨아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돈이 없죠.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월에 있는 간목을 갖다가 헤어지고 시에 있는 간목을 만나도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자하고 결혼한 간목은 무기력해지고 또 이 어떤 간목이란 남자하고 결혼하면 이 여자도 돈을 벌어가지고 다 그 간목한테 들어가는 형국이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는 이 간목을 남자로 보지 않을게요. 남자로 안 보고 사회적인 관의로 볼게요. 사회적인 관의로. 사회적인 관. 직업. 직업. 사람이 아니에요, 이때는. 그러면 사람이 아니면 키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 간목이 지하수를 뿜어 올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결혼만 안 하고 혼자 사회생활을 하면 돈에서 편안한 거예요. 재물에서. 그러나 결혼하면은 재물에서 힘들어지는 사주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혼자 살면 잘 먹고 잘 산다. 결론이에요. 그럼 결혼하면은 어떻게 된다? 본인이 돈을 벌어서 남자를 먹여 살려야 되고, 근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다. 힘들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은 정원에 큰 나무 간목이 심어진 형국이다. 그렇죠? 그러므로 자칫 잘못하면 이 간목 한 사람하고 오래 살기 어렵다. 그래서 다시 시에 있는 간목과 인연을 맺는 하더라도 다시 큰 나무가 오는 형국이죠. 똑같죠? 그러므로 해로하기 어렵다. 그래서 재혼을 해도 조건은 똑같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못 벗어나는 거예요. 혼자 살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남자와 같이 살면 재물과 부동산이 파괴되는 그런 형국이다. 제가 그래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100% 이해가 가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러면 56세부터 요 운에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돈을. 왜냐하면 수가 없잖아요. 수가 없는데 지금 나이가 많이 드셨잖아요. 나이가 60이잖아요. 요새 100세 시대에 60이면 뭐 한참 때죠. 그런데 이제 재물이 없잖아요. 운에서 돈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왔죠. 그렇죠? 요럴 때 이제 돈을 버는 거예요. 자, 무자 정해대운의 지지로 원국이 없는 수운이 왔죠. 자, 그런데 제가 뭐라 하냐면 남편이 아니고 남편은 이제 간목을 남편이라 안 보고 부동산의 형태로 수생목을 하는 거야. 부동산의 형태로. 그러면은 부동산의 재물이 되는 거야. 자, 무자 대운에는 천간이로 무토가 왔잖아요. 그럼 땅이 넓어졌어요, 안 넓어졌어요? 넓어졌어요. 넓어졌죠. 그러면은 이 본인이 생각할 때 간목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의 대운에는 정이 왔으면 병정 갈등을 해야 하네요. 해요. 하죠. 그러면 병정 갈등을 가리고 싶죠. 그러면 이 사람은 보세요. 무자 대운에는 땅이 넓어지니까 간목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의 대운에는 병정 갈등을 하니까 간목으로 가리고 싶어가지고 간목은 사람이 아니고 큰 건축물로 볼 수도 있죠. 그래서 큰 건축물 신축을 하면 보세요. 사하고 해가 있죠. 간목이 뿌리 인이 와요. 그렇죠? 그러면 인신사회를 해서 깨져요. 그래서 이때는 돈을 버는데 절대 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건물을 신축하면 안 돼요. 돈을 버는데 그래서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56세부터 75세 사이에 재물을 모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본인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지 않는 게 좋다. 그거를 설명드린 거예요 지금. 근데 본인은 하고 싶어져요. 그 이유는 땅이 넓어져서 간목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병정 갈등을 하니까 가리고 싶어서. 근데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은 부동산을과 인연을 맺더라도 고층 건물하고 인연이 없어요. 저층 건물과 인연 맺을 경우에 재물을 모을 수 있어요. 아주 쉬운 거죠. 왜냐하면 간목이 고층 건물이면 을목이 저층 건물이에요. 가뜩이나 각기압을 해서 간목 때문에 갑갑한데 간목하고 또 인연을 맺으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힘들죠. 그러나 저층 건물에 인연 맺으면 이 을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경을 끌어오면 신자진 한다고 그랬잖아요. 돈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고층 건물에 인연이 없고 저층 건물하고 인연이 맺을 때 재산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옷에 관한 사항에도 재물이 없어요. 옷.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한다든가 뭐로 장사를 한다 할 때 옷에 관한 상관이 맺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자, 간목이 2개나 있으면 네. 우리가 간목이 있으면 을목이 타고 올라가기 좋아요. 간목 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을목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기 좋아요. 가불이잖아요. 이게 옷이에요, 옷. 네. 옷인데 옷에 대한가 인연이 맺으면 자, 간목이 뿌리 인목이 내려오면 인호수를 해버려요. 그럼 눈에 안 보이지만 원래 물이 없잖아요. 물이 좀 생긴다고 그래서 인호수를 하면 물이 바짝 말라버려요, 안 말라버려요? 말라버리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옷에 대한 사항과 인연 맺어도 재물이 안 돼요. 재물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대운을 한번 볼까요, 우리? 대운을 한번 볼게요. 자, 무자 대운은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무토가 왔죠. 그러면 땅이 넓어져. 그러면 본인이 간목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죠. 그런 남자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남자랑 같이 산다고 그래요. 이때 땅이 넓어졌으니까. 그럼 이 남자는 간목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수라는 것을 쫙 본인이 먹겠어요.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남자 인연 맺잖아요. 그 재물이 흩어지는 거예요. 경제적인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간목을 사회적인 관이나 부동산 건축물은 상관이 없는데 이 남자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으로서는. 그래서 저럴 때 남자하고 인연 맺으면 경제적인 고통을 받게 되죠. 그다음에 이때도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무토 비견이 아니에요. 비견이 돈을 갖고 왔죠. 그렇죠? 이 비견하고 뭔가 일을 하면 본인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비견하고. 그렇죠? 근데 보세요. 이것은 이 비견 거잖아요. 그래서 비견하고 도움이나 공동 투자하면 안 돼요, 저럴 때. 이 사람한테 하나만 제가 이제 우리 단선 선생님한테 물어볼게요. 이 사람이 조심해야 될 성씨가 있다면 어떤 성씨? 성씨 중에서 조심해야 될 성씨. 뭐 김씨, 박씨, 이씨, 송씨, 깝깝하죠. 박씨. 예, 박씨죠. 가뜩이나 깝깝하고 없는 죄를 다 빨아먹는 형국이잖아요. 그래서 박씨성의 사람하고 재물을 거래하잖아요. 재물은 해잖아요, 해수. 그렇죠? 그럼 박씨 뿌리 인목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인신사회를 해요. 그게 깨져요. 그래서 박씨성하고는 경제적인 거래를 하면 손해를 본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평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 정해대운에는 인성이 왔죠, 인성. 화가 인성이잖아, 화생토해주는. 그렇죠? 이럴 때는 이제 부모 형제 핏줄하고 경제적인 거래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잘 보세요, 이게 부모 자리예요. 부모 자리하고 이 정화하고는 같은 인성이 병정 갈등을 해야 하네요. 갈등을 하죠. 그러면 요 병화도 인성이고 정화도 인성인데 병정 갈등을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뭔가 갈등을 요소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 갈등 요소는 돈에 대한 요소예요. 그렇죠? 그러면 병정 갈등을 한다는 얘기는 나를 제대로 생애주지 못할 뿐더러 돈에 대한 갈등이 돈 때문에 부모 형제 핏줄하고 큰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부모 형제 핏줄하고 경제적인 거래를 하면 낭패를 볼 수 있어요. 제가 전에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병정 갈등이라는 거는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갈등이다. 그리고 묻지를 말아라.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병정 갈등하는 요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는 정해 돈을 달고 왔잖아요. 그럼 돈 때문에 병정 갈등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부모 형제 핏줄하고 경제적인 거래를 하면 안 되죠. 그러면은 이럴 경우에는 요게 문제잖아요. 요게 부모 자리 또는 무슨 자리? 국가 자리. 그렇죠? 해외를 넘나들면 좋아요. 이럴 때는 해외를 넘나들어서 하면 굉장히 편해요. 2005년이면 무자대는 을인년이에요. 무자대는 을인년에 남자와 인연 맺지 않는 게 좋다. 제가 아까 무자대운에 남자하고 같이 인연을 맺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그랬잖아요. 땅이 넓어져 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이 무자대운에 이제 한번 간목이 이 술을 다 먹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재물의 고통을 받는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10년 중에서 이것이 가장 강할 때가 언제냐면 진짜로 천간으로 관이 와서 을인년에 이때 그 행위가 일어나요. 그래서 무자대운 을인년에 남자하고 인연을 맺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아까 무자대운에 땅이 넓어져서 갑갑함이 해소되니까 남자하고 인연을 맺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때 인연을 맺으면 경제적인 고통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것이 실제 바로 을유년이고 을유년에는 이제 인시사회가 일어나는 해예요. 깨져요. 그래서 요때 을유년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럼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무슨 말이냐? 어떤 대운은 10년짜리예요. 그럼 10년 내리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물론 일어나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해에 그것이 정확히 실행되는 해가 있잖아요. 그것이 을유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2007년에는 정해년인데 정해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해 대운처럼 똑같은 거예요. 정해년에 성으로 정 씨가 돈을 달고 왔어요. 2007년에 정해년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벌어줄 것처럼 생각을 해요. 맞죠? 경제적인 거래라면 제가 인사이가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깨진다고 그랬잖아요. 특히 이 사해충하는 사화는 이 정화의 뿌리예요. 도망도 못 가요. 이럴 때는. 그런데 본인은 느낌에 정해년에 정 씨하고 경제적인 거래라면 해소란 돈을 갖다 줄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럴 때 거래를 하면 이게 사해충을 해가지고 인사가 일어나가지고 재물이 깨지는 형국이에요. 자, 건강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볼까요? 금하고 수가 약하죠. 금수가 아예 없어 금수가. 그렇죠? 그러면은 금은 신장. 그 다음에 수는 제가 당뇨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신장 계통과 당뇨 계통 질환에 유의해야 돼요. 그리고 이럴 때는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원국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을 많이 마시는 건 좋은데, 여기 보면은 일약 토가 강해 보이지만 토가 이노수 화로 너무 메말라서 갈라진 토예요. 실제로 위장 기능이 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은 많이 마시는 건 좋은데 우리가 밥 먹을 때 왜 밥을 물이나 국에 말아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는 별로예요. 그건 소화가 잘 안 돼요. 그건 조심해야 되고 수가 없으니까 바다 음식물은 당연히 좋고요. 그 다음에 금이 없죠. 사유축 할 수 있으니까 닭고기도 좋고요. 그 다음에 해수도 좋아요. 해수가 좋다는 얘기는 돼지고기도 괜찮아요. 닭고기, 돼지고기가 좋다. 그래서 먹으면 안 되는 게 딱 있는 게 키가 큰 채소는 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이른 명조가 먹지 않아야 될 음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산채 비빔밥이에요. 산채 비빔밥. 산나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큰 나무에서 따는 것도 있고 작은 뿌리, 작은 잎사귀도 있잖아요. 가불목을 얘기해요. 가불목을. 가뜩이나 간목 때문에 지금 이 토가 극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산채 비빔밥 같은 거 먹잖아요. 잘 채야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산채 비빔밥이 건강이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런 걸 드시면은 잘 체하고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굉장히 달라요. 그 다음에 사우나나 찜질방 있죠. 그런 것도 별로예요. 사우나 찜질방은 뜨거운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뭔 말이야 인호수로 해가지고 가뜩이나 없는 물을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나 찜질방 같은 거 그런 것도 별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좋지 않아요. 자 마지막으로 자 재밌는 거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수가 없죠. 수가 없죠. 그러면 더구나 이게 화가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물이 메마르잖아요. 청간유 술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만들까요? 병신합수. 그렇죠. 병신합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병신합수했다는 얘기는 태양이 떴다가 어두워진 거잖아요. 한번 태양이 뜨고 지는 걸 말해요. 그렇죠. 이것이 하루를 말해. 하루, 일일, 매일. 그렇죠. 병신합수잖아요. 그러면 매일 이런 분 보고 제가 뭐라 하냐면 매일 머리를 감는 게 좋다. 하루에 한 번 이상 머리를 감아라. 그러면 하루라는 건 태양이 한번 뜨고 지는 걸 말하잖아요. 그럼 병신합수해갖고 원국이 없는 수를 만들어줘요. 수를.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머리를 감아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시간이 제약돼 있기 때문에 이론적인 걸 다 준비를 하도 다 말씀을 못 드리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밴드에서 검색하시면 이론적인 사항을 올려놨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오행의 성정에 대해 꾸준히 알아보면서 명리의 새로운 세계를 알아가고 있는데요. 시청자분들도 자신의 사주를 보면서 8글자를 통해 나의 성정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